매년 5천 명씩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5천 건씩. 5천이요? 네네. 아. 불행한 세상에 무작정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만 바라는 건 어쩌면 어른들의 욕심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2022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뉴스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최은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2021년 기사인데요. 네. 아이들은 줄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매년 얼마씩 증가. 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굳이 추측해야 될까요? 네. 아 정말 그럼 바로- 너무 무서워. 아, 맞추기 싫어요. 진짜 아동학대 기사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진짜. 네. 네.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아, 네. 매년 5천 명씩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5천 건씩. 5천이요? 네네. 아. 저희가 사실 그 뉴스에서 봤던 안타까운 이 사건의 면면들이 떠오르는데요. 아동 학대 범죄 왜 이게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인데요. 아동 학대를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거죠. 예, 예. 특히 코로나 상황도 좀 무시 못한 부분이 없잖아요. 최근 통계 같은 집에만 경우는 예, 예. 있으니까. 보통 아동 학대는 가족 혹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거의 70%에서 8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친인척까지 합치면 거의 90% 가까이가 가족 혹은 친인척, 그다음에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문을 닫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이제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아동들이 많이 늘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아동 학대 건수가 최근에 좀 늘어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인이 사건, 예, 다 아시는 예, 네. 그것도 워낙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정인이는 워낙 건강한 아이로 왔어요. 눈만 마주쳐도 싱긋싱긋 웃고 아주 너무 잘 웃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수차례 요청을 했어요.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제발 빨리 가달라 라고 했으나 경찰이 되게 미온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불쌍한 게 뭐 살아 생전에도 불쌍하지만 사후에도 이 아이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이후로 시민들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너무 분노도 많이 하셨고 그 사건을 계기로 또 이제 그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많이 증가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그게 하나가 있고요. 세상에서 꼭 없어져야 할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동 학대.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학대잖아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논란의 뭐 여지가 훈육을 없죠. 한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처벌이었고 학대였는데 제가 그때 가장 화가 났던 거는 90% 이상의 아동학대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부모가 아니다. 나는 뭐 훈육을 한 거다. 아이가 뭐 너무 버릇없게 구려서 고쳐준 거다라고 하면은 제도적으로 뭔가 이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 분명히 정의 사건 때 저희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쳤다는 것. 저는 그게 그게 사실 더 속상하죠. 진짜 화가 나. 아동 학대를 하는 주체가 대부분이 부모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동 단체들이 국회에 청원을 내고 그래가지고 민법상의 부모의 아동 징계권 그 조항을 없앴어요. 네.
훈육이란 이름으로 법이 더 이상 아이들을 때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달 11일 민법 915조 삭제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2021년에 그 법이 개정되는데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모가 아이를 체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의 한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부모가 아이를 체벌해도 된다라고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도 최근에 체벌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한 40%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옆집에 아이를 혼내고 있어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서 간섭 안 하려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신고를 또 주저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시면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건 사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아주 착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번호가 112. 혹시 112로 신고하기가 부담스럽거나 겁이 난다면 보건복지부의 상담센터가 있어요. 번호가 129번이거든요. 129번이요. 지금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주민들의 관심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신체적으로 이제 표시가 나는 학대 같은 경우에는 학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외에 정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언어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많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한 맞아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싶은 게 이제 방임도 우리가 이제 학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임 중에 또 되게 중요한 게 아이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게 계속 잘 챙겨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꿈나무 카드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급은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점심 한 끼 드시는데 얼마 정도 드실까요? 식당 가서 요즘에 드시면? 쟤는 진짜 15,000원, 막 2만 원 요즘에 넘어가더라고요. 둘이 먹으면 한 3만 끼에. 원 어. 정도 여름에 냉면 먹어야 되는데 냉면값도 너무 비싸져가지고요. 그렇죠. 식사값도 너무 요즘에 비싸지고. 냉면 한 그릇만 해도 거의 막 10,000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한 끼에 쓸 수 있는 꿈나무 카드가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걸로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먹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요즘에 다시 편의점에 있는 도시락밖에 못 먹는다고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앞으로 태어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많이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